안녕하십니까. 거문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필석, 여러분들, 여러분 잘 나셨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할까요? 자, 오늘은 사람들이 요즘 옛날에는 공황장애 겪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공황장애라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심적 어떤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서도 나오고 이제 여러 계층에서 그런 경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학교에서 주로 이상심리나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해왔고 해서 좀 그런 곳에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조금이나 여러분들 도움 될까 싶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항상 함께 합니다. 동행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마음 편히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예, 공황장애는 왜 올까요? 공황장애는 우리 왜 이런 거 있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면 갑자기 공황장애는 아니래도 정신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집에서 애들이 또 너무 떠들면 정신없다 좀 시끄럽게 하지만 좀 조용해라 하면서 신경질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뇌라는 것도 아주 그 질서를 좋아합니다. 질서가 정연하고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뇌는 저절로 안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한다거나 정리를 하고 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막 빨래를 한다든지 또 세탁기 빨래 하다가 또 손빨래까지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조금 후련하고 시원한 이런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애들도 어릴 때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기다리는 애들도 이제 이게 그 애들 앞에 예쁘게 꾸며서 정리정돈된 사람과 이상하게 이렇게 된 사람과 이렇게 놔두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쁘고 정리된 사람한테로 기억한다 그래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뇌는 정리되고 아름다운 것을 따라서 우리 뇌가 움직이고 이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원숭이 같은 실험에서도 이렇게 철사에다가 이렇게 가짜 원숭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원숭이를 보드라한 포대기에다가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기댄다 그래요. 그렇게 사람은 뭔가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부드럽고 안정된 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쉬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꼭 그것을 본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뇌는 내가 본래부터는 그런 안정된 곳을 좋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골 한 번씩 가면 노루가 어디서 집을 지어 놓고 밤에 잠을 잤느냐, 그 잠을 잔 흔적이 있는데 보면 희한하게 알아요. 그 소나무의 향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많은 곳에 그게
뭐 집 같은 거를 물에다 거기다가 탁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간 흔적이 보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가시 덤불 있는데 이런 데다가 집 깔아놓고 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잠자리도 편해야 되고 사람도 항상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편안한 곳에 가기를 원해요. 제가 우리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 식당도 장사가 잘 되는 집 있고 안 되는 집 있는데, 잘 되는 집 어떤 집이냐, 하여튼 일찍 일어나서 항상 손님이 그냥 막 오는 것처럼 아침부터 호수로 막 대청소를 해서 이거부터 깔끔하게 해놓고 막 청소하고 이런 집은 항상 손님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집 앞에 보면 항상 지저분하게 해놓은 집은요, 손님 안 갑니다. 그게 정말 사람들은 깔끔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 막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음식도 역시 지저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 집을 깨끗이 하는 사람, 음식 더럽게 하는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항상 생기 있게 만들고 이런 집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런 곳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근데 더러운데 손님 많은 경우는 좀 드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공황장애 이야기한다 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일종의 공황장애도 중독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공황장애가 중독이라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중독입니다. 중독에 대해서 갑자기 이 신경의 전달, 저는 뭐 어려운 용어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호르몬의, 뇌의 신경 호르몬의 전달 체계가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을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아니 호르몬이 전달해 줘야 될 것이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불안하면서 갑자기 정신도 없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의 우리가 잘못된 삶의 자세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경험 안 하고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황장애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 가지는 불안과 스트레스와 우울한 생각, 이 세 가지를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불안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증, 이 세 가지는요, 삼형제는요, 항상 붙어 다니는 아주 친한 친구예요. 불안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불안하죠. 불안하면 스트레스 받죠. 또 스트레스 불안이 심각하면은 뭐 합니까? 우울증이 오지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항상 아주 친한 짝지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은 여러분들 뭐냐? 우리가 너무 한 가지 일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면 몰입이 좋다 하는데, 저는 몰입도 그게 적절한 시간과 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몰입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그게 나중에 중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면은 그것이 중독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졸업시험을 앞두고 또 졸업시험도 있었고 또 대학원 시험이 있어서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우리 외할머니 집이 서울의 용산에 계셨는데 그때만 해도 참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 석유 난로를 피워놓고 제가 몇 시까지 공부를 했냐 하면은 새벽 2시까지 다른 사람은 밑에 자고요. 저는 새벽 2시까지 책상 제 코앞에 석유 난로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딱 2시가 돼가지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면 아무리 책을 보려고 해도 꼭 여기 뭐 이렇게 가름막아 막아놓은 것처럼 더 이상 머릿속에 이 글자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상하다. 왜 이게 머리 안 들어갈까 하면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잤더라면 제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 밖에 바람 좀 쏘이고 와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부엌문을 그 방문을 열고 바람 쏘인다고 나간다고 문을 여는 순간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왜 쓰러지냐면 갑자기 제가 완전 탄산가스 중독이 돼가지고 그 석유 난로에 중독이 돼가지고 갑자기 산소가 탁 들어오니까 제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 계속 있을 때는 모르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산소 문을 하니까 밖에서 새로운 공기가 싹 들어오니까 제가 그냥 그 산소를 마시면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탄산가스하고 산소하고 지금 맞닿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제가 살면서 그 생각만 하면 나도 명은 참 길다 이런 제가 죽을 곱이 몇 곱이 넘겼거든요. 어릴 때도. 그래서 참 명이 긴갑다. 그때 내가 죽었을 텐데 살아갖고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은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한 번씩 생각하면 찌릿하지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하게 된 것도 그때는 어리고 이제 해서 제가 졸업시험도 못 치고 아파갖고 며칠간 누워있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시험을 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거는 일종의 그는 옛날에 경험담이지만 하나의 사례의 경험담이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계속 그게 너무 몰두하다 보면 내 주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뒤돌아볼 여과 없이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가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다 몰두해갖고 막 안 된다고 그냥 일단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고 옆에도 보고 다른 데도 좀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만 계속 있어 버리면 이제 거기서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한 가지 너무 몰두하게 되면은 거기서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집에만 헐 있지 마라. 우울증 있는 사람 특징이 하루 종일 24시간 집에 있는다 안 합니까? 한 자리에서 꼼짝달싹도 안 한다 안 합니까?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계속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관심의 양상이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또 새롭게 환기시키고 또 새롭게 또 마음도 바꾸고 이러면서 이런 환경을 바꾸면서 자기의 그 정신이 이렇게 배열을 이제 정상적인 배열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계속 있어가는 정신적인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유전자 배열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배열해가 정상적으로 불이 켜져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신경 호르몬도 작동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변화와 다양한 한기를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 이렇게 병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너무나 처음에 태어날 때 조화롭게 질서롭게 태어났는데 질서문란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 정신도 이 정신의 유전자 배열이 혼란이 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생활도 뒤죽박죽이 되고 우리 삶도 이제 정상적이고 규칙적이고 리듬 있는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뒤죽박죽 돼서 이제 그 이제 신경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신경이 얼마나 인간의 신경도 복잡하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배열되려면 그 정상적인 배열이 된 곳에 가서 숨을 좀 가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자연 속에 갑니다. 저는 그게 저의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때까지 저는 수면제 하나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잠이 안 와서 뭐 수면제를 먹고 또 어디 많이 아파서 뭐 진통제 먹고, 그건 진통제 되게 많이 아플 때 어쩌다가 염증이 생길 때 먹을 때 있기는 하지만 저 이틀 이상 3일 이상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길어봤자 일주일까지는 먹어도 그 이상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런 경우도 정말 드물어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병원 가면 이렇게 처음 이렇게 오래 병원 안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항상 이 정신적인 안정을 하는 곳을 이 자연 속에서 저는 제 유전자 배열을 항상 새로 딱딱 해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또 살고, 일주일 동안 살 때도 이제 정신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삽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항상 한 가지에 너무 신경 쓰고, 또 누가 아프다고 누가 아픈 거에 너무 신경 쓰고, 또 내가 어디 좀 문제 생기다 그 문제에만 너무 신경 쓰고, 그냥 있어버리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연구를 하면 또 생겨요. 그래서 집에 있다고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바깥에 한번 걷고 온다든지, 또 안 가봤던 장소에 간다든지, 또 새로운 것을 이제 자꾸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어지러진 모든 것을 이렇게 배열하고 정리하고 정돈하는 그런 것이 습관이 되면 절대 공황장애 같은 것은 오지 않습니다. 예, 공황장애, 너무 몰입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몰입도 정한 시간과 양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셔서 약 안 드시고 이제 천연의 음식을 잘 드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에서 질서를 배우시고 찾으시고 생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잘 배열이 되고 건강하게 돼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납시다.